KF-21 빅딜 속보에 프랑스 빈니 당호. KF-21 첫 수출 42조 원 투자 선언. 1682도 국산 엔진 공개. 미공군 극찬. 국산 기술로 만든 첫 초음속 전투기 KF-21을 양산하는 계약이 체결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26년 첫 납품을 목표로 방위사업청과 KF-21 2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2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총 1조 9,600억 원 규모로 전투기뿐 아니라 운영, 정비 같은 지침이 담긴 기술 교범, 교육 등 후속 군수 지원까지 포함됐다. KF-21은 그동안 공군이 장기간 운영해온 전투기인 F-4와 F-5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국산 기술로 개발하기 위해 2015년 시작한 한국형 전투기 KF-X 체계 개발 사업의 결과물이다. 첫 납품이 시작되는 2026년 말부터 즉시 공군이 전력화할 예정이다. KIA에 따르면 KF-21은 현재 개발이 80%가량 진행됐다. 2022년 KF-21 첫 시제기가 비행에 성공한 이후 6대가 비행에 성공하며 성능과 안정성을 입증했다. 이에 지난해 5월 최초 시험 평가를 통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고, 지난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양산이 가능하다는 승인을 받으면서 사업 9년 만인 이날 계약에 이르게 됐다.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시험 평가를 받는다. KF-21 개발에는 약 600여 개 국내 협력업체가 참여해 국산화율 65%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방위사업청과 KF-21에 탑재될 F-414 엔진 40여 대와 예비 모듈 등을 공급하는 5,562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엔진은 미국 항공엔진 제조사 제어로스페이스의 면허를 활용해 창원 사업장에서 생산했다. 하나시스템도 방위사업청과 KF-21에 들어갈 항공기용 능동 이상 배열 레이더에 대한 1,100여 억 원 규모의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레이더는 기존 전투기에 달린 기계식 레이더보다 더 넓은 영역을 탐지하고 공중과 지상의 다중 표적과 동시 교전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첨단 장비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다. K2 흑표의 경쟁자 레오파드 ERC 3.0. 프랑스 독일 합작 방위산업체인 캔드즈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방위산업 전시회인 여루스토리 2024에서 총 3종의 신규 주력 전차 컨셉 모델을 동시에 공개하였습니다. 레오파드 2를 기반으로 최신형 무인 포탑을 탑재한 레오파드 ERC 3.0과 임체 140mm 아스칼론 주포와 무인 포탑을 탑재한 EMBS 140. 그리고 기존의 임빗의 유인 포탑의 신형 포괄을 통합해 신형 120mm 58 구경포인 아스칼론 120과 140mm 포인 아스칼론 140을 선택적으로 탑재하는 르클레르 에볼루션입니다. 이 세 전차들은 기존 3세대 전차들을 개량한 3세대 최후기형 전차들이 프랑스 독일 공동개발 차세대 지상 전투체계인 MGS 사업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MGS 사업의 핵심 사업자인 캔드스가 3종의 서로 다른 주력 전차 컨셉 모델을 동시에 공개한 것은 매우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독일 라인메탈 측의 MGS 모델. 프랑스 독일 간 협의 지연으로 MGS 사업이 지연되면서 3세대 전차 개량형에 대한 신규 소요가 증가하였습니다. MGS까지 시간이 멀다. 이와 같은 공격적인 개발, 홍보 정책의 배경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가장 큰 원인은 MGS 사업의 지연에 따른 신규 소요의 발생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2024년 초까지 사업 진행 전략에 대해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MGS로 실전 부대를 편성하게 되는 시기도 10년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그 결과 MGS의 실전 배치 이전에 기존의 주력 전차들이 대량으로 퇴역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력전차 도입 시기가 늦은 프랑스의 경우 큰 문제가 없으나 독일의 경우 2040년 이전에 레오파드 EA6 149대가 운용 수명 만료로 퇴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양산이 확정된 레오파드 EA8과 별개로 150여 대의 신규 전차를 추가로 도입해야 주력 전차 전력의 규모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레오파드 EA8은 지속적인 개량으로 인해 사실상 물리적 한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레오파드 2의 한계점. 이 문제는 독일의 레오파드 EA6와 비슷한 시기에 3세대 주력 전차를 도입한 다른 국가들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즉, MGCAS 사업이 진행되기 이전까지 2030년대 이후 10여 년간 유럽에서만 최소 300대 이상의 신규 주력 전차 수요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전차를 개발하기에 충분한 수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레오파드 EA8이 소량 생산되고 있으나 현재의 최신 개량형인 레오파드 EA8은 사실상 개량의 물리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10년 이상 미래의 장기 운용을 목적으로 양산할 만한 전차가 아닙니다. 레오파드 EA8은 전투 중량이 최소 5톤, 옵션에 따라 5에 달해 중량급 전차로 유명한 미국의 M1A2 CB3보다도 무거워졌습니다. 그 결과 독일 연방군의 전차 지원용 공병 장비들 중 일부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레오파드-EA8 포탑은 여러 장비가 계속 추가됨에 따라 현재 구조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증가장갑 위에 트로피 능동 방어 체계용 레이더와 요격 체계 등을 계속 증설된 결과 포탑의 길이와 폭, 높이가 모두 증가해서 조종수석의 시야와 엔진부의 흡기 냉각을 일부 방해하고 포탑의 전면 측면 투영 면적을 늘려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영역에 도달했습니다. 독일의 전차 전문가들조차 현재 레오파드, 이 전차의 차대와 포탑은 물리적 한계에 도달했으며 추가적인 장비를 추가하는 형식의 개량은 기대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전차를 2040년대 이후 퇴역하는 전차를 상정에 추가 생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나인메탈의 KF 신한 판터 신형 전차로 홍보되고 있으나 레오파드 이 전차의 차체와 포탑 구조를 그대로 활용한 개량형에 불과합니다. 확장성을 확보하라. 따라서 레오파드 2의 개량형이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전반적인 구조를 개선하고 중량을 경감해서 확장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캔데스와 독일의 라인메탈은 MGCAS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협력자 관계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업 내부의 주도권을 다투는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양사는 독일군이나 프랑스군의 추가 수요를 선점하고 이 과정에서 자사가 MGCAS에 제한 중인 핵심 구성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MGCAS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MGCAS 사업이 와해되더라도 선정된 전차가 또 다른 차세대 전차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주력전차 시장의 표준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캔데스는 해당 소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컨셉 모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가운데 독일 연방군의 소위 레오파드 3 신형 전차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레오파드 2 전차를 개량하는 형식으로 개발하되 근 미래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차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한 결과물이 레오파드 2 ARC 3.0, 이하 ARC 3.0입니다. 정면에서 본 레오파드 2 RC 3.0입니다. 승무원이 탑승하는 차체 전방에 2개의 사각형 해치만 배치하고 광학 잔망경을 제거하였습니다.
에어시 3.0의 기술적 특징. 에어시 3.0의 가장 큰 특징은 개조된 차체입니다. 기본적인 차체 설계는 레오파드 2 주력 전차의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엔진룸 전방의 구조를 크게 수정하였습니다. 현대적인 전차는 차고를 최대한 낮춰 전면 투영 면적을 억제하면서도 포탑과 엔진의 충분한 공간을 할당하기 위해 포탑이 설치되는 포탑링의 높이를 엔진룸의 높이보다 낮춘 계단식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3세대 주력 전차의 차체에서 최저 지상고를 제외한 포탑링의 높이는 1m대로 매우 낮고 차내 공간의 높이는 대부분 1m 미만입니다. 따라서 엔진룸보다 낮아진 차체 전방에 탑승하는 조종수는 다리를 엉덩이보다 들어 올리거나 반쯤 누운 자세로 탑승하게 됩니다. 에이브럼즈 X에서 3명의 승무원을 모두 차체 전방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수직 높이의 부족으로 심각한 인체공학적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낮은 차대의 문제점. 포탑링의 높이를 최대한 낮추는 형태로 차체를 설계한 3세대 주력 전차의 낮아진 전방 차체 공간은 무인 포탑을 탑재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차장의 조향 지시를 받아 2차원적인 조작을 담당하는 조종수의 경우 승무원의 인체공학적인 불편함이 문제가 되는 정도에 그치지만 훨씬 복잡한 상황 판단과 조작 공간을 필요로 하는 차장과 포수에게는 충분한 수직 공간을 할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포탑 바스켓의 바닥부터 포탑 지붕 사이의 공간은 전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50에서 180cm 내외로 등을 펼 수 있는 좌석과 수직 디스플레이를 충분히 배열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간에 설치되던 제어 체계들을 1m 미만의 수직 공간에 그대로 옮겨간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지델스는 M1 주력 전차를 바탕으로 무인형 포탑을 적용하는 3세대 최후기형 전차의 컨셉 모델인 에이브럼즈 X에서 3명의 승무원을 모두 차체 전방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수직 높이의 부족으로 심각한 인체공학적 문제를 겪었습니다. 측면에서 본 레오파드 2 아웃시 3.0로 포탑 구조와 함께 엔진룸과 같은 높이로 상향된 차체 전면 구획의 높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오파드 2A6 대체 소요를 노리는 9메탈의 KF 신한 판터가 레오파드 이전차의 포탑 구조를 거의 그대로 유지한 반면 RC 3.0은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구조의 무인 포탑을 채택하였습니다. 신형 무인 포탑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유인 포탑에 비해 좁고 낮은 형태이다. 에어시 3.0의 포탑 천정 기준 전고는 540mm로 레오파드 2에 비해 50mm가 낮아졌습니다. 다만 에어시 3.0의 포탑링 높이는 50mm대가 아닌 50mm대이므로 포탑 자체의 높이는 5옴가 아닌 5옴가 된다. 즉, 실질적으로 포탑의 높이는 5옴가량이 낮아져 기준의 차이는 있으나 50mm급인 T-62보다도 낮습니다. 그리고 포탑의 폭도 위치에 따라 5옴가량이 줄어들었으므로 전면 투영 면적은 극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에어시 3.0 포탑의 가장 큰 기술적 특징은 MGCS용 화력체계로 개발된 이중 포위형 저반동 포가이며 현재 특허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MGS 개념도로 이중 포위 전차포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오파드 에어시 3.0는 기존까지 가장 발전된 모델이라 호칭되던 미국 GS사의 에이브럼즈 X의 문제점을 해결함은 물론 차세대 무인 포탑을 적용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유럽 시장에 새롭게 진출한 현대로템의 가장 큰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고 그래서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와 현대로템이 동급 차세대 전차 기술을 개발하는 신사업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현대로템의 최대 경쟁자가 될 레오파드 RC 3.0에 적용된 신기술과 기술적 특징
유럽의 전차 시장 현황까지 밀리터리 리뷰 2407호를 통해 총괄적으로 정리 및 분석해 보았습니다.